네, 저는 이번 나의 이름은 강연회에서 두 번째 연사를 맡게 된 양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깡패같이 나왔죠, 이게. 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진훈이라고 하고요. 드림메이커에서 대외협력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더 잘생기게 나오는데요. 됐나요? 오케이.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드림메이커 대외협력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졸업이 한 학기 남은 이제 예비 백수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고 바로 강연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헤파이스토스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이게 저는 다 전권 소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필독서입니다. 이게 영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때는 줄글을 읽기가 싫잖아요. 일단 그림이 있어야지 뭘 읽으니까. 그래서 전 그게 싫어서 이제 이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나이 때 볼 수 있는 책 중에 제일 야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볼 수 있는, 제가 지금도 야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나이 때 볼 수 있는 책 중에 제일 야해요.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고. 이거 참 첨부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한 명이고요. 대장정의 신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굉장히 근육질이고 멋있게 나오는데 굉장히 못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냐면 엄마가 헤라인데 엄마가 얘를 낳자마자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빵 찼대요. 애가 딱 나왔는데 그냥 찬 거야. 그래서 얘가 그 궁전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냥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절름발이로 살았다고 해요. 그때 다친 발 때문에. 근데 그런 외모라는 반대로 이제 대장장이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신들의 무기, 전차, 그리고 여신들은 장신구, 그리고 건축까지, 뭐 궁전이나 이런 걸 세울 때 건축까지. 그러니까 그의 대장장이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거죠. 저는 이 대장장이의 모습이 저와 조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닮았냐면 대장장이가 그냥 무작정 망치를 두들긴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 뜨겁게 달구어진 칼을 끊임없이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닮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챕터 2입니다. 나는 누구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정체성은 이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이래요.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걸 찾아봤어요. 역시 사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개인이 갖는 역할을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나만의 무언가가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어떤 사람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정체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쉽게 생각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나한테 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네 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택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저는 나의 선택들을 돌아보는 방법을 택했어요. 인생이란 건 결국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너무 막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얘랑 친구가 될까? 내가 중학교는 어디를 갈까? 고등학교는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선택들을 돌아봤을 때 비교적 일관적인 축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구나. 아니면 내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정체성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장이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대장장이도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타겟팅을 잡은 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저랑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선택들을 돌아봤길래, 어떤 노력들을 돌아봤길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장장이가 하는 망치질, 그것을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인데, 이게 거푸집이 혹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푸집이라는 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이나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칼 모양 거푸집에다가 쇳물을 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이에요. 굳기를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푸집은 저한테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망치질,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예요. 부제는 뭐해서 먹고 살래? 이겁니다. 야, 때는 중학교 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교 30등 정도의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즈음에 모두가 걸리는 중2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성적이 수직 하락합니다. 30등으로 들어갔는데 200등 밖으로 벌벌 넘어간 거예요. 답답하셨겠죠, 부모님이. 근데 얘기는 따로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취하셔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서 먹고 살래? 너 대학 어떻게 갈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2병이 있으니까 일단 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근데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나 뭐해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일단 얼굴을 믿고 좀 먹고 살기는 좀 더 못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개그맨이 되려면 약간 부족하다. 조금 더 못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패스. 그리고 운동. 뒤에도 운동 얘기를 할 건데요. 전 운동을 정말 못해요. 패스. 그리고 춤. 정말 못해요. 패스. 말.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예전에는 정말 약간 누가 물어봐야 말하는, 그러니까 누가 진우나 이러면 하는 이런 느낌으로 언변이 없었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노래. 제가 음치와 박치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정말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나마 했던 거, 할 줄 아는 거.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나 강남으로 학원 보내줘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호명 밝혀도 되나요? 강남에 있는 대치 메가스터디가 있어요. 거기 윈터스쿨을 했는데 말하면 안 되나요? 나중에 잘라주세요. 네, 그 윈터스쿨 했는데 그게 6주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등록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6주간의 공부를 하는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학원을 갔어요. 그 학원 시스템이 뭐였냐면은 하루에 단어를 50개씩 시험을 보는데 3번 이상 제가 과락을 하게 되면은 학원에서 쫓겨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절대 쫓겨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거 다 하고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죠. 정말 이때까지 정말 공부 생각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네, 이제 제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되죠. 관리한 거예요, 이거. 근데 갖추게 되는데 제가 전교 3등까지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외고생들이 그득그득한 학원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막상 거기를 가니까 제가 꼴찌인 거예요. 와, 나 공부 좀 한다 생각했는데 야,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이런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구나 라는 생각,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근데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오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기 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 새끼들 다 꺾고 나간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제가 1, 1학번이고 1, 1수능을 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가 제가 수능 성적만으로 놓고 보면 그 반에서 제일 잘 갔어요. 그 해. 근데 뭐 재수해서 다 의대 가고 더 잘 가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이제 하면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돼. 그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면 된다는 걸 느끼니까 좋아. 내가 못했던 거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택했죠. 부제는 넌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단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민폐를 주기가 싫었어요. 막 축구를 하는데 얘가 못해 봐봐. 뻥뻥 뚫려.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헬스를 택해요. 헬스를 택해서 정말 그냥 갑니다. 매일매일. 제 밥 먹는 것처럼. 시험 기간에도 가고요. 몸 컨디션 안 좋아도 유산소 뛰러 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큰일 없으면 술 먹기 전에 가고 술 먹고 다음에 해장하려고 가고.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인증샷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하게 하면은 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원본 원하시면 따로 말씀하시고. 네. 그런데 몸이 1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헬스라는 거는 몸이 바뀌는 게 보여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근육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게 요때거든요. 참 비루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프레임이 잡혀가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들고 나서 7개월을 또 미친 듯이 합니다. 7개월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바뀌는 거예요. 어깨가 넓어지고 내가 원했던 근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엔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지만 노력을 하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하면은 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원래 더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가장 강력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베풀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속된 말로 머리 노란 애들 사고라고 하잖아요. 뭐 서양 사고를요. 근데 그 머리 노란 애들도 기브 앤 테이크, 기부가 먼저 나온다. 네가 먼저 줘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주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이와 동시에 내가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은 그거는 원체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받을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를 베풀지 말아라. 다만 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들이 너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목표예요. 지금 완벽하게 베풀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표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베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표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법의 주문인데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노력하고 힘들 때마다 외쳤던 주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저는 잘해야겠다라는 표현을 저 스스로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소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해야겠다는 건 욕심이고, 욕심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제 행동이 후져지더라고요. 왜 후져진다는 표현을 쓰냐면 자꾸 남 탓을 해요. 네가 그때 안 불렀으면, 그때 뭐 없었으면. 근데 사실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했어야 되는 거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한 80점 정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지금 이 강연도 한 80점만 받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한강 찾기인데요.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성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각자만의 한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배출구, 정말 어디서 스트레스 안 받고 받고 막 힘들고 이럴 때 배출할 수 있는 거. 전 그게 운동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냥 뛰어요. 한 10분, 20분, 30분.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기분이 막 좀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행복 호르몬 뭐였지? 네, 엔돌핀. 땡큐. 근데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으면 좋겠다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말 제 마법의 주문인데요. I'm bigger than my problem.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너무 커 보여요. 그 문제들이. 나보다 너무 커 보이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항상 이제 이걸 외워요. 한 3번 소리내서 외워요. 그러면요 되게 신기하게 문제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이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진짜 돼요. 방금도 외우고 나왔어요. 네.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주문을 소개드렸고요. 이제 강연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예시들이죠. 여행 가보고 어쩌고 저쩌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한마디로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건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내가 나니까. 그게 쭉 이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내가 내린 결론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것들, 내가 강연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기 전에 내 선택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리쌍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족하게 살아도 채우는 재미에 살고 시련들이 많아도 견디는 맛을 알고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냥 항상 모든 게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빛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 빛이 안 나는 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빛나던 것보다 얘가 되게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 별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 큰 얘가 정말 감동을 느끼게 되죠. 얘가 정말 노력했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오늘보다 내일도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제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